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7일 목요일 저녁 8시 48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좀 혼조하게 마감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하락한 지수도 있고 상승한 지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락 종목수 상승 종목수 비슷비슷하니까 뭐 혼조하게 마감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실질적인 내용은 긍정적이었다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그죠? 미국 증시 잘 나가고 있다, 긍정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낙폭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러셀 지수가요. 그죠? 하여튼 어제 저녁에는 이 개장하기 전에는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든가 아니면은 AMD라든가 실적 발표하고 얘네가 좀 급락을 하고 있어서 분위기가 좀 안 좋긴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애플이 시장을 좀 살리긴 했죠. 애플이 대규모 미국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소식과 또 그리고 뭐 금리나 기대감 강화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장이 결과적으로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강화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러셀 지수의 반응이 안 좋았죠. 그죠? 오히려 나스닥이 더 올랐죠. 이거는 채권 시장에서 어젯밤에 좀 변동이 큰 일이 있어갖고 좀 그랬던 건데, 이 잠깐 채권 시장 좀 내용을 보시자면은 30년물 국채 선물입니다. 이 어제 일봉이 이거거든요. 여기 파란색, 그죠? 긴 아랫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긴 아랫꼬리가 이 중요한 지지선까지 딱 터치를 했다가 요렇게, 그죠? 긴 아랫꼬리가 중요한 지지선에 터치하는 모습이 딱 보이죠. 하여튼 이 장중에 그만큼 변동성이 컸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낙폭은 종가는 뭐 그럭저럭 괜찮았을지 모르겠지만 장중의 충격이 굉장히 컸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채권이 장중에 급락했다는 건 뭐죠? 장중에 금리가 엄청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장중에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니까 러셀 지수의 반응이 좀 안 좋았던 겁니다. 그러나 뭐 금리나 기대감이란 게 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러셀 지수의 낙폭도 뭐 그렇게 크지 않았고, 이 채권 시장의 낙폭도 뭐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금리나 기대감을 강화시켰던 요소는 이 연준 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뭐 카시카리라든가 쿡 이사라든가 많이 나와가지고 다들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달러 약세도 좀 진행이 됐고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외환 시장은 혼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위쪽에 저항이 있고, 근데 이슈적인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유로화가, 그죠? 이걸 뒤집으면은 달러다. 달러가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싶지만은 계속 아래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들이 터지기 때문에 요즘, 그죠? 이 결과적으로 혼조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방향성을 잘 못 찾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여기, 그죠? 달러 입장에서 뭐 지지력이 있어갖고 아래쪽으로도 많이 못 가고 위쪽으로 가기엔 명분이 모자라니까, 그죠? 이래저래 기술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이슈에 서로 어떤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혼조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유로화로 돌려놨고,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어젯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시장에 작용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러셀 지수도 장중에 빠지다가 회복을 했다. 많이 안 빠졌다. 하여튼 시장이 이래저래 긍정적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 여전히 뭐 인도에 관세를 매긴다든가 하는 그런 트럼프의 관세 불확실성이 좀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제 관세는 지금 8월 1일이 지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새로운 관세 이슈들이 좀 나오긴 나오는데, 뭐 보시다시피, 그죠? 지금 주식시장이, 지금 그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주식시장은 지 혼자 강합니다. 이 분위기도 좋고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해서 악재는 잘 반영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호재만 반영시키고 악재는 무시하는 그런 좀 모습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계속해서 관세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됩니다만은 이게 시장에 잘 반영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고는 있자고요. 여전히 트럼프는 관세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시장은 일단 별 관심이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은 지금 뭐죠?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거, 실적과 기존 추세의 힘으로 지금 이렇게 강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분위기, 기술적인 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살짝 금리 인하 기대감 뭐 이런 것도 조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 하여튼 그래서 어젯밤 분위기 좋았다고요. 그죠? 어젯밤 미국 증시가 이제 좀 강하게 양대 지수가 올라주면서 어젯밤 미국 증시는 뭘 했습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단기 바닥 확인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단기 바닥 확인했다. 지난 3거래일 동안 5일선을, 거의 4거래일 동안 5일선을 하향 이탈했지만
결과적으로 어젯밤에 다시 5일선을 안착해주고 뭐 지금 시간 외에서 좀 움직이고 시간 외에서 좀 강한 건 사실 별 의미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현재 분위기 좋으니까 일단은 미국 증시는 어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어제 분위기가 괜찮으면서 단기 바닥을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바닥 여기 그죠? 조정 끝났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공통 나스닥도 바닥은 확인했다. 다만 아직은 혼조한 상황이다. 왜냐? 지난번 이제 S&P 지수 차트 보고 계신데 지난번 그 급락하면서 만들었던 단기 고점이 어디죠? 이 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대략적으로 구체적인 저항을 일봉에서 찾자면은 여기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28일 월요일에 시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자리가 6,450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결과적으로 단기 바닥과 단기 고점이 있으니까 뭐죠? 일단 답답한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기 바닥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막 그렇게 심각하게 아래쪽으로 빠지는 걸 고민하는 것도 안 되고 아직 단기 고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너무 심각한 그런 긍정론을 가져서도 안 되겠다. 경계를 할 구간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정도에서 이렇게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건 건데 결론적으로는 일단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의미하긴 합니다. 지금 자리가 어떻게 되죠? S&P 지수가 빨간색 선이 추세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볼 수 있는데 추세선 상단은 저항이죠. 근데 뭐 물론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 추세선 저항에 맞고도 조정이 이거밖에 안 나오고 여기서 단기 바닥을 만들어낼 정도면은 일단은 미국 증시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정석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냉정하게 엄밀히 따지고 보면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사이에서 답답한 구간입니다만은 일단은 이 전반적인 상황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답답한 구간에서 움직이는 걸 이걸 하락하려고 못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더 올라가고 싶어서 여기서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죠? 얼마 안 빠졌기 때문에 지난번 추세를 아직도 강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좋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S&P 지수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나스닥 지수는 숫자만 달라질 뿐이지 같습니다. 같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나스닥도 그죠? 단기 바닥은 만들었고 단기 고점은 넘지 못했으니 답답한 구간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답답한 구간이 죽으려고 답답한 게 아니고 일단 더 올라가려고 답답하구나 라는 식으로 일단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일단 그게 정석적이라고요. 나스닥은 어디가 중요한 저항이죠? 여기 7월 31일에 시가 23,705가 중요한 단기 고점이죠. 이 자리를 넘어서면 레벨업 또다시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여튼 뭐 지금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미국 증시는 결과적으로 지난주 후반에 갑자기 이제 2거래일간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죠. 갑자기 급락을 했죠. 변동성이 갑자기 팍 치솟으면서 급락을 했는데 이 급락이 오히려 급반등 혹은 오히려 상승 탄력을 상승 탄력을 높이는 그런 그죠? 어떤 스프링이 눌려지는 그런 이벤트로 지금 활용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분위기는 좋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국 증시 분위기는 좋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엔비디아 같은 것도 지금 분위기 좋다. 어젯밤에 분명히 슈퍼마이크론이 이런 게 급락하면서 분위기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굉장히 이 정도면 강하게 잘 움직이고 있다. 5일선을 잘 안 깬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는 언제 급등을 해도 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빨간색 추세선 그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빨간색 추세선 이게 저항이었는데 이제 이 자리를 가뿐하게 이 지지력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새로운 영역이에요. 그죠? 언제든 급등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 요거는 이제 미국 변동성 추종한 ETF죠. 보시다시피 지난 3거래일 연속으로 5일선을 깨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다만 지난번 시장이 급락을 시작했던 지난번 시장이 변동성을 확대시키기 시작했던 이 자리 여기가 어쨌든 전저점이 아직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살짝 경계는 필요합니다. 그죠? 이 이야기는 제가 지수 보면서 말씀드린 그 단기 고점을 아직 넘어가지 못했으니까 아직은 엄밀히 따지면 박스권이다라고 보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죠.
그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변동성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전저점을 지키고 아직 이 자리를 깬 건 아니기 때문에 경계는 할 필요 있다. 근데 이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좀 많이 안정적으로 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 전저점을 깨면은 이제 완전히 시장이 이제 또 많이 안정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제 미국 증시는 이런 식으로 한동안 이 빅스가 변동성이 들썩들썩 하면서 이게 정배열로 이렇게 전환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였단 말이죠, 사실. 근데 이 변동성이 드디어 여기 있는 저점 자리를 깨면은 한동안 굉장히 많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이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김칫국을 마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자리를 붕괴시키느냐 마느냐, 붕괴시킬 것 같지만 어쨌든 아직 깬 건 아니니까 계속해서 좀 경계가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 증시 이런 내용들 좀 다 봤고요. 그 뭐 반도체 지수 이런 것도 뭐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는 그럭저럭 긍정적입니다. 그죠? 어제 슈퍼마이크로 이런 게 급락을 해서 조금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일단 지킬 자리는 일단 뭐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어제 밤 내용은 좀 전반적으로 다 봤고요. 그 이슈가 하여튼 많아가지고 빨리 말씀드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뭐 어차피 모두들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은 어제 미국 증시가 마감하고 나서 트럼프가 반도체 관세를 뭐 100%를 매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근데 사실 오늘 재미있는 게 지금 이 순간에 오히려 나스닥은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물론 러셀 지수가 더 강하게 오르긴 하네요, 그죠? 러셀 지수가 0.9. 물론 이게 지금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아직 그 미국 증시 개장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 뭐 트럼프가 반도체 관세를 매긴다고 해도 지금 현재 나스닥과 반도체 지수나 엔비디아나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오늘 트럼프가 반도체 관세 매긴다고 해갖고 오늘 한국 증시 반도체가 좀 힘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또 예상외로 오늘 한국 증시도 굉장히 긍정적이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굉장히 좋았죠. 이 아침 8시 10분인가 나온 속보이긴 합니다. 요게 이제 그때는 속보였는데 이제 내용이 이제 더 그 보충이 되면서 정규 기사가 된 건데 하여튼 삼성전자가 아침 8시 10분에 애플 차세대 칩 미국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한다라는 뉴스를 딱 띄우면서 하여튼 한국 증시 반도체 종목들과 하여튼 한국 증시의 반도체 종목들은 트럼프 반도체 관세 매긴다라는 영향을 그런 악영향을 뭐 거의 안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독특하게도 이런 이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또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좀 더 기사 같은 걸 찾아보니까 한국 코리아 그러니까 그 사우스 코리아 그죠? 한국의 삼성과 하이닉스는 그 100% US 칩 관세 매긴다는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will not이죠? will not. 예. 트럼프 관세에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뉴스가 또 나오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는 예상외로 굉장히 좀 괜찮았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반도체 관세 대상이 아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하여튼 정말 시장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히려 한국 증시는 뭐 금리나 기대감,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게 또 오히려 좋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요. 참고로 요건 페드와치입니다. 그죠? 그 페드와치고 금리 인하 기대 확률이 91%예요. 이번에 9월 달에 금리 인하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91%. 어젯밤에 여러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서 이제 사실상 9월 금리 인하가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기정사실이 됐죠. 하여튼 지난주 금요일 날에 고용 지표가 어떤 신호탄이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ISM 뭐 서비스 지표 부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을 크게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경제가 지금 하드 데이터는 괜찮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 막 심각한 침체 그런 데이터는 또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경기 침체가 심각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심각하진 않은데 그걸 막기 위해서 약간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게 어떠냐 지금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좀 더 긍정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금 가을이라고요. 가을 그죠? 주식시장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가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어떤 찬바람 이런 게 살짝 불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강한 종목에 계속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장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약한 친구들이 전환을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는 지금 조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찬바람이 살짝 왔으니까, 그죠? 전반적인 이야기들 좀 쭉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그죠? 채권 시장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야기했죠. 하여튼 아직까지도 채권 시장은 나쁘지 않은 겁니다. 분위기 뭐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젯밤 깜짝 급락을 하면서 채권 입찰이 좀 부진하면서 깜짝 급락을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순간 급락이 중요한 마디 가격의 지지력을 확인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어떤 지지력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채권 시장 그렇게 흐름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찔끔 뭐 일단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혼조한 구간, 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신 없으신 분들은 너무 채권에 지금 큰 베팅을 하면은 그냥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은 일단 당분간 나 이제 간다 라는 어떤 그런 명확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어떤 뭐 지지선을 붕괴시키거나 아니면 뭐 저항을 돌파한 척하는 어떤 그런 신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일단 당분간은, 그죠? 채권 시장을 굳이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내용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S&P 지수인데, S&P 지수는 빨간색 선 같은 거 완전히 돌파한 척 하면은 상승 탄력이 좀 커질 수 있겠죠? 또 급등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빨간색 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극복하면은 급등,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좀 봤고요. 그 금리나 기대감, 어쨌든 미국 경제가 뭐 살짝 둔화된다, 그런 게 작용을 하긴 하는지, 국제유가, 그죠? 국제유가가 어제 65달러를 붕괴시켰습니다. 물론 뭐 지정학적 이슈, 그런 것들이 국제유가의 하락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긴 있는데, 어쨌든 국제유가가 65달러를 깼다. 사실 이런 거는 이제 그 국제유가가 코스피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유사하게 움직이는 경향성이 좀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그 국제유가가 너무 떨어져도 사실 한국 증시 이런 거에도 안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니 국제유가가 뭐 떨어진다, 요런 개념들이 좀 있어서 위험자산인 코스피와 국제유가의 연관성이 좀 어느 정도 있긴 있는데,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국제유가와 한국 증시의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시기라 갖고 뭐 어쨌든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이런 국제유가가 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65달러를 깼다라는 거는 일단 어쨌든 그 경제에 대한 살짝 좀 이 걱정이 있긴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 이제 주식시장 분위기가, 투자 시장 자체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안 미쳐서 그렇지, 어쨌든 이런 거는 지금 이제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 간다라는, 어떤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안 좋아진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국제유가는 65달러 중요한 자리를 깼다. 근데 중요한 자리를 깼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기 침체라고 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래쪽에 지지력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그죠? 이 75달러, 65달러 요렇게 박스권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70달러가 저항이 됐고, 이제 대략적으로 레벨들 좀 낮춰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60달러, 70달러 요 정도 사이를 이제 어떤 레인지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65달러를 그렇게 지지하다가 막 붕괴시킨 거기 때문에 65에서 70달러 사이에서 놀 확률보다는 이제 60에서 65달러 사이, 여기에서 놀 가능성이 이제는 당분간 좀 높아지겠죠, 그죠? 국제유가 하향 안정 가능성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구리 같은 것도 아무래도 좀 요즘에 좀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기도 하고, 하여튼 뭐 경제가 뭐 조금씩 둔화된다, 하여튼 뭐 그런 기대감이 있는지 금값,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금값 오늘 밤 중요한 자리네요. 5월 7일 수요일에 시가가 중요합니다, 그죠? 3448을 종가상으로 돌파한 척 하면 레벨업입니다. 그리고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그 지금 자리,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삼각 수렴형으로 오랫동안 에너지가 누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이게 위쪽으로 터져 나오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래쪽으로 갈 것 같이 하다가 안 갔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위쪽으로 갈 차례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 돌파한 척 하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나 이렇게 왔으면은 이거 위쪽으로 갈 생각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금값
또 급등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다 본 것 같죠? 한국 증시 좀 보자면 한국 증시는 오늘도 긍정적. 다만 이제 오늘 그 삼성전자 비롯한 대형주들이 잘 나가니까 코스닥은 또 살짝 소외, 그죠? 늘 보던 그런 움직임입니다. 아무튼 코스닥은 미국 증시보다 먼저 바닥을 좀 확인했고, 하여튼 둘 다 흐름이 뭐 나쁘지 않습니다. 둘 다 21선 위에 있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라 아직까지 흐름은 나쁘진 않은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미국 증시하고 흐름이 같긴 합니다. 지금 뭐죠? 엄밀히 따지면 단기 바닥은 만들었고 단기 고점은 넘어가지 못한 답답한 구간이죠, 그죠? 코스닥도 그래요, 그죠? 이 박스가 코스피는 요만한데 코스닥은 좀 더 큽니다, 그죠? 이 박스가 위아래로 좀 더 클 뿐이에요. 변동폭이 좀 더 클 뿐이죠. 어쨌든 공통적으로 위를 넘지 못했고 아래를 붕괴시키지 못한 답답한 그런 상황,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 조금 더 위쪽으로 좋게 볼 수 있긴 있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답답한 구간이라는 게 이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이 미국 증시와 똑같이 일단 이런 움직임을 좋게 긍정적인 생각을 베이스에 깔고 볼 필요는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답답한 구간 안에 있는 겁니다. 요렇게요, 그죠?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공통적으로 그렇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한국 증시 내용을 좀 보자면은, 그죠? 삼성전자 집중이, 그죠? 삼성전자가 돈이 쏠리면서 이쪽에 있는 섹터들의 돈을 쭉 빨아당기는 이런 모습들 좀 나타났죠. 하여튼 시장 분위기가 뭐 굉장히 좋습니다. 하루는 뭐 반도체가 올랐다가 하루는 다른 친구들이 올랐다가 지금 뭐 서로 올라가겠다고 아주 그냥 서로 이렇게 어떤 그죠? 돌아가면서 순환매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도 하루 오르고 나도 하루 오르고 너도 하루 오르고 나도 하루 오르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아주 그냥 시장을 방어하고 지수를 방어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상황입니다. 한국 증시는 앞에서 1등 혹은 뒤에서 1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에서 1등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고, 어쨌든 아직까지 굉장히 강한 시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 증시 잘 나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 같이 그렇게 역배열로 부진하던 종목들도 이제 슬슬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실적이 좋다 이러면서 아직까지 한국 증시 굉장히 좋긴 좋습니다. 하여튼 예전에 박살나던 2차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도 여전히 잘 움직이고 있고, 이런 걸 봐서는 어쨌든 아직까지 한국 증시는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제 또 금리나 기대감이다 이러니까 또 워낙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죠? 외환 시장은 혼조해진 거예요, 그죠?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답답해진 겁니다. 요렇게, 그죠?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외환 시장이 답답하다는 거는 뭐 결과적으로 주식 시장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라는 거,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참 코스피 풋옵션인데 코스피 웬만한 풋옵션들이 사실상 전저점이 여기였는데 이 자리 사실상 지지력을 오늘 다 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이쯤 했으면은 이제 앞으로 풋옵션이 급락할 수 있다. 풋옵션이 급락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수가 좀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콜옵션이 그렇다라고 해서 시세를 주지는 않을 겁니다. 콜옵션의 시세는 제한적. 콜옵션은 지금 대박이 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자리입니다. 원래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이 원래 강하게 올라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급등하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깜짝 급등할 상황이 아닌데 급등을 해야 콜옵션이 대박이 나는 건데, 근데 지금 급등이 자연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리 지수가 움직여봐야 콜옵션의 움직임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전과 같은 그런 대박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풋만 박살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콜도 별 재미없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풋옵션들이 오늘 대부분 전저점을 살짝씩 깨거나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풋옵션들이 이렇게 된다면 한국 증시는 매우 안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미국에서 뭔 일 생기면 또 삐끗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미국 증시 분위기가 트럼프가 반도체 관세 매긴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강하게 올라가고 이런 걸 보면은 어쨌든 아직까지 분위기 좋기 때문에, 일단 아무튼 사실상 이제 풋옵션 쌍바닥은 물 건너간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다면은 한국 증시 많이 안정적으로 좀 변하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 봤고, 하여튼 오늘은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서 다른 종목들은 조금 좀 서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행히 삼성전자가 일단 오늘 5일선을 하루 위로 올라왔는데요. 아직은 좀 더 봐야 됩니다. 그죠? 지금 삼성전자는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연속으로 5일선 아래에서 머물다가 오늘 하루 5일선 위로 올라왔어요. 그죠? 4일간 아래에서 머물다가 하루 올라왔습니다. 내일 하루 정도는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하루 정도, 내일도 5일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마감을 해주면은 그럼 이제 조정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조금 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더욱 조정이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바닥 확인됐다? 자신있게 이야기하기는 좀 확인이 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좀 답답한 구간인데, 여기 어딘가 일단 지키고 있죠. 그죠? 자세히 보니까 요날 시가를 지키는 것 같아요. 7월 29일 화요일의 시가.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하이닉스 베팅하실 분들은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될 겁니다. 그죠? 이 7월 29일에 시가 25만 4,500원 이 자리가 지지가 되면은 일단 계속 갖고 가볼 수 있지만은 이 자리가 붕괴되면 조정이 심화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자리는 61선에 거의 근접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7월 29일 화요일에 시가 25만 4,500원은 굉장히 의미 있는 지지선이 될 겁니다. 이런 자리를 기준으로 뭐 만약 매수 베팅을 한다면 그런 자리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내용을 봤고요. 네, 오늘 하여튼 반도체가 움직이면서 다른 종목들은 조금 좀 서운했을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도 뭐 조금 뭐 오늘 움직임이 좀 서운했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뭐 종목들이 완전 부진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시장 분위기는 뭐 계속해서 이래저래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은 좀 다 봤고, 뭐 다른 나라 증시들도 가볍게 이제 어떤 분위기인지만 조금만 좀 살펴보고 가자면요. 중국 증시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중국 증시 보시다시피 그죠? 보시다시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을 누구보다 빨리 끝냈어요. 그죠? 여기 사실상 이 자리가 조정이 시작된 자리죠. 근데 이 자리 금방 안착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빨리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했죠.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목표치까지는 이제 목표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다.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뭐 그런 거고, 일본 증시도 잘 올라가고 있죠. 그죠? 일본 증시도 뭐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단기 바닥 확인하고, 단기 바닥 확인했죠. 그죠? 조정 끝났죠. 조정 끝났다라고 보고 그렇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다. 다만 지금 지난번 전고점 자리, 이런 자리들이 워낙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돼서 그렇지 뭐 아래쪽으로 빠질 생각은 없는 거로 봐야 되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그래요. 그죠?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돼서 지금 못 올라가고 있어서 이렇게 둥그스름한 천장 모습이 나와서 그렇지 이게 공격적으로 아래쪽으로 간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냥 뭐 추세가 좋아서 올라가고 분위기가 좋아서 올라가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기업 실적과 또 그리고 금리나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